자, 방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복습해 드리면은요. (94페이지에) 대한 이로서 과점 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가 되었으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설립 시 이노았으면 끝말은 과세하지 않는다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과점 주주 아닌 자 나오면서 뒤에가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나왔으면 끝말은 과세인데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봐서 과세된다. 과점 주주가 나오면서 뒤에가 증가된 경우 나왔으면 그때는 증가분 만큼을 과세된다로 되고, 과점 주주가 나오면서 양도 뒤에서 다시 취득하여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나왔으면 그때는 증가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로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취득하였으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볼 때 설비 이 말 나오면서 하나가 되어 나왔으면 끝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토지 지목 변경 나왔으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고 이때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다. 임차하여 준 경우도 소유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105페이지에서 4가로 진도 나갑니다. 4가로에서 먼저 체킹하는데요. 외국인 소유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끝 정도 가보시면 임차하여 수입에다가 밑줄, 그리고 거기까지 대해서 볼 때 여기에서 보니까 임차하여 수입 나왔죠. 그럼 임차하여 준 경우니까 납세 의무자 누가 되냐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소유자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으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수입자에다가 밑줄 치면 돼요. 그러면 결국적으로서 외국인 소유 나오면서 뒤에서 임차하여 수입 나왔으면 끝말은 수입자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5번에서 상속 단어에다가 밑줄. 상속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사실상 취득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상속인 되겠죠. 상속인 각자란 단어를 찾아가지고 밑줄. 이 상속인 각자란 말은 공동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6가로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이에요. 그 넉 줄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내용이 어떤 뜻인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문장에 대해서는 압축하여 봐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축된 내용으로서 먼저 적어볼게요. 조합 2, 조합 원용, 부동산 취득. 이 내용이 압축된 문장이에요. 그럼 이제 볼 때 국어 공부해 본다면 이 부동산은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조합일까요? 조합원일까요? 사용. 그래서 조합원 사용 부동산이잖아요. 조합원용 그랬으니까 저 국어 공부하겠습니다. 저 세법 공부 안 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부동산 누가 사용? 조합원이 사용. 그러면 이때 사실상 취득자는 누가 되면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 쭉 가보니까 조합이 나오고요. 뒤에서 조합원용으로 막바로 연결됐으면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뒷내용 읽지 마세요. 뒷내용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꼴 당합니다. 맨 맞고 삽니다. 화장벌에 속아가지고 맨 맞고 사니까 안 속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끊어서 읽으란 얘기예요. 조합이 나오면서 바로 옆에 조합 원용 나왔으면 거기까지만 읽고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조합 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가져서 7가로, 8가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 잘 나오지 않은 쪽이니까 설명드리지 않아요. 9가로 하겠습니다. 9가로로서 먼저 용어부터 봅시다. 배우자란 용어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옆에 직계, 존, 비속. 직계, 존, 비속이란 용어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서 직계란 말과 반계란 말 배울 거예요. 그 내용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직계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앉은 거. 이게 바로 직계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얘가 아버지였다 한다면 아버지 밑에는요. 아들. 알겠죠? 아들 밑에는요. 손자. 한문으로 못 쓰니까 한글 쓸게요. 손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손자 밑에는요. 증손자. 그 밑에는 고손자. 다시 여기에서 아버지 위에는요. 할아버지, 조부. 위에는요. 증조부. 위에는요. 고조부. 이래 된 게 직계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아버지에 대한 이유로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이유는 직계 존속. 그 밑에가 직계 비속. 합치니까 직계 존 비속. 이래 된 겁니다. 직계 존 비속 나오면 간단히 상관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 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와 아들. 물론 아버지와 손자도 직계 존 비속이에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아버지와 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 생각하시고 이제 볼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유권 넘겨줬다고 하였을 때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한 가지 경우는 일반적 상식 경우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특수 경우예요. 자, 먼저 일반적 상식부터 합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아들로부터 돈 받는 게 상식일까요? 돈 받지 않는 게 상식일까요? 안 받는 게 상식이죠. 그럼 뭘까요? 증여취득. 준 거죠. 증여취득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일반적 상식에 대한 효과요. 이제 특수경우예요. 특수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은행 아버지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내역을 은행 잔액증명서에서 입증해 줬어요. 그때는 뭘까요? 돈 준 거라고 은행 잔액증명서에서 입증했죠. 그랬으니까 유상취득입니다. 이 내용으로서 설명된 것이 바로 이 9가로에 대한 내용인데 이 9가로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요. 압축된 내용으로 여기도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서 문장을 쭉 가볼 때 배우자 간 이 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직계 전 비속 간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대가 입증 이 말은 은행 잔액증명서에서 대가 주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가 입증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요. 돈 주고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유상 취득이다. 라는 의미로서 유상거래로 아시면 돼요. 또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 나오면서 교환 나왔어요. 교환 나왔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교환 유상이죠. 이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이 등기부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돼요. 등기부에 교환됐다는 것이 적어질 거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한 도 끝말은 뭘로? 유상거래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또 다시 경매. 경매는 어디서 합니까? 법원서 하죠. 법원서 함으로써 법원에서 돈 줬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죠. 이 내용은 은행서 입증. 이건 누가 입증? 법원서 입증. 이래 되니까 이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끝말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파산 선고. 이 파산 선고란 단어는 법원에서 빚 갚았다는 것을 입증시켜준 단어예요.
그럼 빚 갚았다니까 뭘까요? 유상. 아까 제가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유상이죠. 또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물건 받다 유상으로서 되죠. 또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다 유상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여기 빚 갚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입증했으니까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다시 이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대가 입증, 교환, 파산, 선고 이 단어가 없이 다른 단어로서 기록돼 있어요. 그럼 끝말은 뭘로? 일반적 경우입니다. 일반적 경우니까 끝말은 뭘까요?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체킹해 본다면 구가로 밑에 줄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이 말 나오고 그 옆에가 대가 입증, 교환, 파산, 선고 그리고 경매 이 말 없죠. 없으니까 그 옆에서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오죠. 거기 밑줄. 그 다음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 여기서 다음의 어느 하나는 것은 밑에 있는 1, 2, 3, 4를 말합니다. 1, 2, 3,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는 유상 취득으로 본다. 1번. 1번에서 공매 나왔죠. 공매 나오면 경매를 포함한다면 돼요. 공매 나왔으니까 끝말은 뭘까요? 유상. 그 다음에 2번도 파산 선고 나왔죠. 끝말은 유상. 그 다음에 3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뒤에서 교환 나왔죠. 유상.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대가 지급 사실 나오고 그 밑에 줄에서 증명. 그러면 대가 입증이죠. 유상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9줄 되는데 그 9줄 내용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오시면 돼요. 배우자 직계 존 비속관 나오고 대가 입증, 교환, 파산, 선고, 경매 이 단어가 있다면 뒤는 유상, 없으면 그때는 증여. 이렇게 하시면 그 문장 다 암기된 겁니다. 그 다음에 10가로. 10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체킹부터 할게요. 예습 차원에서 먼저 체킹하는데 기억.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동그라미. 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에다가 밑줄. 그리고 니은 봅시다. 니은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오고 뒤로 보니까 쭉쭉 뒤로 가볼 때에 대가 입증 단어, 교환 단어, 파산 선고 단어, 경매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이 다른 단어로 적어졌죠. 그럼 끝말은 뭘까요? 증여.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니은에 대한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기억으로 갑니다. 기억에서 거기서 기억에서 포인트된 단어는요. 부담부 증여예요. 자, 부담부 증여. 자, 여기에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워요. 민법에서 볼 때에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끊어보면 안 되는 단어다라고 배울 건데 세법에서만 끊어봐요. 왜 세법에서 끊어보냐면요. 아까 복습까지 했어요. 복습할 때에 유상, 농지, 외, 취득이었다면 취득세 세율은요. 세율은 천분의 40대죠. 또 다시 증여로서 농지 외를 치겠다면 세율은요. 천분의 35대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으로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줘요. 자, 취득에 대한 이로서 유상 취득도 과세, 무상 취득도 과세, 또 무상 안에 있는 상속도 과세, 증여도 과세, 원시 취득도 과세
이래 되는데 무하로 이 다 과세되는 경우인데 무하로 어떤 것은 유상, 어떤 것은 무상 중에서도 상속, 어떤 것은 무상 중에서도 증여. 이걸 왜 구별한 거라고 의문점 가져요. 그 의문점이 여가 있어요. 유상, 농지 외에 있으면 과세죠. 과세인데 세율은요. 천문에 40. 그 다음에 증여였다면 과세죠. 과세인데 세율은요. 천문에 35. 상속으로서 농지 외였으면요. 그것도 과세. 과세인데 세율은요. 천문에 28. 이렇게 과세됨으로써 세율 적용해요. 그런데 세율에 대한 내용이 다 다르거든. 다르니까 자 여기서 나눠야 되겠죠. 어떤 거래는 유상거래, 어떤 거래는 증여거래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법에 대한 내용도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이 나눈다는 얘기예요. 나눠보는데 여기에서 끊어봅시다. 부담부 증여 이렇게 끊어볼 때 요 부자가 지워줄 부자예요. 부담을 지우고 물건으로 증여한다. 어떤 부담을 지우냐면 채무에 관한 부담을 지우고 물건으로 증여합니다. 이 말은 채무에 관한 부담을 지워주면서 소유권 넘겨줬죠. 그럼 소유권 넘겨주고 뭐했다? 빚 갚았다. 뭘까요? 유상. 채무 나왔으면 뭘까요? 유상. 이거 되겠죠?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예요. 나머지는 증여. 그러면서 이 나머지는 증여에 대한 세율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는 어떤 세율로? 유상 세율 적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눈다는 얘기예요. 세법에서만 나누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결과적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경과로 갈게요. 경과적 내용으로서 이렇게 해봅시다. A가 이러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다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어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겠죠. 5억 빌려줬다 쳤으면 은행은 이 토지 안에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가 있다라고 적어져요. 채권 금액에 대한 5억 이렇게 적겠죠. 그럼 이 채권 금액은 은행의 입장이고요. A의 입장은 뭘까요? 빚이에요. 채무겠죠. 채무로서 5억 됩니다. 그럼 이 채무 5억을 A가 갚지 않는 상태에서 시가가 20억 되었을 때 이걸 B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B 증여 받아야 안 받아요? 이런 일만 날마다 했으면 좋겠죠. 증여 받습니다. 그러니까 증여 받음으로써 어디까지 안겨받았어요? 채무. 채무까지 안겨받았다는 얘기예요. 안겨받다 뭐라 그래요? 부담부. 부담부는 얼마? 5억. 그래서 나머지 증여는 15억 됩니다. 그래서 부담부 5억, 증여 15억. 합치니까 부담부 증여는 2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 풀기 위해서는 끊어보라는 얘기예요. 끊어봐서 문장을 쭉 가가지고 부담부 증여. 이 말이 있다면 뒤에서 채무액 이렇게 나왔을 때 끝말은 뭐다? 빚 갚았다? 유상. 유상 거래 되겠죠? 또 다시 문장을 가볼 때 부담부 증여란 말이 나왔는데 뒤에서 채무 외 나머지 이런 나온다면요? 그때는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밑에다가 적으시면 되겠네요.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오른쪽 페이지 있네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채무 인수의 이외 나오죠. 이외는 뭘로? 증여. 무상 밑에다가 증여라고 적으세요.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대한 내용은 문제에 잘 나오지 않은 쪽이니까 이번 코스에서 설명하지 않고 다음 코스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2번도 마찬가지 13번 갑니다. 13번에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유탁자 지위 이전. 자, 유탁자 지위 이전.
거기다가 밑줄 치고 이전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 단어만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문장을 알아요. 자, 여기에서 봅시다. 여기에서 A라는 사람, A라는 유탁자가 소유권을 넘겼다 하면 뭐라 표현될까요? 이전.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상대편은요? B라는 사람은요? 넘겼으니까 B라는 사람은요? 취득. 이거 되겠죠. 그럼 이전 나오니까 끝말은 뭘까요? 취득으로 본다. 되겠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보면 새로운 유탁자에게. 새로운 유탁자에다가 가로로 하십시오. 이전되면 상대편은요? 취득. 누구에게? 새로운 유탁자. 상대편이 새로운 유탁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예로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뒷페이지에서 문제 있으니까 문제 봅시다. 문제 볼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 옳은 것 1번.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준부동산이죠. 여러분 학교론 시간에 배웠을 때 학교론 시간에 뚱땡이한테 배웠을 거예요. 원래 그 송규석 교수 뚱땡이였거든요. 뚱땡이였는데 한 3년 전에 한약 먹고 빼빼하게 날씬됐어요. 그러면서 맨 웃기기만 하죠. 재밌죠? 넘어갑니다. 그만 하십시오. 재밌다고 말만 하지 예전에 뚱땡이였다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은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이니까 뭘 말할까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그 옆에서 어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이 각종 권리는 해용권을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어권을 제외한 해용권이 포함될까요? 아니면 둘 다 포함될까요? 둘 다 포함돼요. 그럼 거기서 어권 제외가 아니라 어권 포함. 이거 되겠죠? 그런 이유로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거기에 쭉 가니까 설비 나왔죠. 더 가니까 하나가 되어 나왔죠. 그랬으면 그 문장 중간 보다 말고 끝 가세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말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틀리고요. 있어 없어요? 있죠. 맞네요. 답은 2번. 3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설립시 나왔죠. 그럼 그 단어 보자마자 끝 가세요. 어디가 돼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과세 제외하죠.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을 보지 않는다? 증가됐으니까 자산 증가가 있음으로써 취득.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거기에 쭉쭉쭉 가보니까 부담부 증여 나왔죠. 더 쭉 가보니까 채무 나왔죠. 그럼 뭘까요? 빚 갚았다? 유상. 그런데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생뚱맞죠?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2번 됩니다.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게 비십시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에서 취득 시기. 자, 취득 시기란 말이 왜 나왔는가? 먼저 원인부터 봅시다. 항상 법은 그 나왔던 취지가 있을 거니까요. 그 취지에 대해 볼 때에 자, 방금 배웠던 내용과 연결한다면 취득세 과세되었죠. 과세되었으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랬으면 복습했을 때 지자체가 제척기간 동안에 밝혀내서 매매하죠. 매매한다. 세금 더 내라. 가산세 가산. 자, 여기에서 가산세 가산되냐 안 되냐 판단. 판단에 대한 이유로서 60일 날짜는 고정화되어 있어요.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각 거래마다 시작한 날짜를 적어줘야 돼요. 그 각 거래마다 시작한 날짜가 뭐냐? 취득 시기예요. 이 취득 시기 날짜 정해줬으면 이 날로부터 손꼽아 가지고 60일 내에 신고했으면 가산세는 가산되지 않는다. 이 날짜로부터 손꼽아 가지고 60일이 넘어섰으면
그때는 가산세 가산됩니다. 그럼 볼 때 여기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 잘 나온 쪽일까요? 잘 나오지 않은 쪽일까요? 잘 나온 쪽이에요. 이 잘 나온 쪽에 대한 내용이 작년, 그 작년에서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서는 6년, 7년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서는 9번 출제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여기다 별 표시 하나 하시고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합니다. 개념 정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요 기간이 짧아요. 짧으니까 그 거래의 특성에 의해서 요 날짜를 빠른 날로 정해져요. 그 거래 특성에 따라서 빠른 날입니다. 그럼 앞으로 땡겨지면 땡겨진 기간만큼이나마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 특성에서 빠른 날로서 법이 만들어져요. 적으십시오. 4번 취득 시기 옆에다가 빠른 날이라고 적으세요. 빠른 날. 빠른 날로 적었으면 이제 먼저 보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기억부터 먼저 옵니다. 일반적 취득으로서 기억. 유상승계 취득 경우는 일반적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 간 매매입니다. 그러면 개인 간 매매였다 해보죠. 자, 개인 간의 매매였다 해볼 때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에 대한 내용이 5월 1일 해보죠. 그리고 5월 1일 날짜에서 실질적으로 잔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와 사실상 잔금 날짜가 같죠. 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종종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종 다른 경우 때문에 법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다르게 만들어보죠.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가 6월 1일이었다 합시다. 다르죠. 또 등기 날짜에 대한 6월 15일이었다. 이랬을 때 이 개인 간에 대한 내용이니까 서로 간에 입맞춤 되는 거예요. 서로 입맞춤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 보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입맞춤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입맞춤 바깥분 아니면 안 사람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저부터 깎게요. 저요? 일주마다 해요. 안 합니까? 아, 이제 저 깠으니까 여러분 까세요. 내숭 그만 떨고 입맞춤 하죠. 입맞춤 하니까 이건 아예 믿어주지도 안 해요. 아예 안 봐. 안 본다. 그러면 빠른 날이 언제입니까?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체킹하세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밑줄.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또 2번에 대한 이유로서 먼저 읽어드리는데 다음에 해당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거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되는 유상승계 취득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에다가 밑줄. 이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데 왜 사실상 잔금 지급일 되냐면 상대편이 너하고는 입 안 맞춰 라는 거래요. 상대편이 너하고는 입 안 맞춘다 했으니까 지자체는요.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를 믿어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이다. 이랬으면 상대편 누굴까요? 국가나 지자체. 입맞춤 될까요? 국가와 지자체 입맞춤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나오죠. 또
다시 외국으로부터 수입. 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했으면 수입 대금을 결제할 때는 은행을 통해서 결제합니다. 그럼 은행하고 입맞춤 될까요? 은행하고 입맞추려면 은행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10분하고 입맞춰야 돼. 그럼 입이 부르터. 입이 부르트게 되면 한 명은 꼭 나불나불거리거든. 입맞출 수 없으니까 이거 뭘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 겁니다. 그냥 또 공매. 공매하면은 경매를 포함해요.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경매는 법원사죠. 법원하고 입맞춤이 안 돼요. 입맞추려면 벽하고 입맞추니까 자기 입만 쳐갔거든. 입맞춤이 안 될 것이고 또 다시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 취득.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됐다. 이랬으면 여기에서 이 판결문은 법원 판결만을 말합니다. 법원 판결만을 말하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사실상 잔금 지급하겠죠. 왜? 입맞춤이 안 되니까. 또 다시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된 취득. 법인들은 장부를 작성합니다. 그때 하나의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분개하고요. 분개하였으면 분개장에 적고 거기에 대한 과목을 원장에 적고 그 원장에 적어진 내용을 다 잔액으로서 정리해가지고 대차 대조표 적고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런 내용으로서 만들어서 보고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여기에 대한 내용 하루가 넘게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간결하게 하는 게 낫죠. 간결하게 법인은 형체가 없죠. 형체가 없으니까 입맞춤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제 앞에 법인이 서 있어요? 안 서 있죠. 그래서 입맞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뭘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된 거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유상 거래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겁니다. 이제 이해했죠? 이해했으면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만 가지고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 풀린 건 아니에요. 암기가 수반돼야 문제가 풀리니까 이거 이제 외우게 되는데 여기다 외울 때는 첫 글자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첫 글자 그대로 외운 것으로서 국, 외, 공, 판법 이렇게 외우세요. 국의 공파법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 세법은요. 문제에 대한 내용이 더럽지 않아요. 깨끗해요. 이 말은 법적 내용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법적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깨끗합니다. 깨끗하니까 그걸 우리는 이용해서 첫 글자로 외우시면 돼요. 첫 글자로서 국, 외, 판공법 이렇게 외워두고 첫 글자가 국, 외, 판공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로서 나왔다면 그때의 첫 글자의 문장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죠? 왜? 어차피 법적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공매는 어디까지 포함된 거다? 경매. 경매까지 포함된 거다. 그래서 이 공매가 바로 공경매예요. 그래서 공경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예로서 가지고 그 다음에 D페이지에서 111페이지에서 110페이지에서 맨 위에 보니까 연부취득. 일단은 연부취득에다가 밑줄. 원래 법전에서 연부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을 2년 이상 일정액씩 분할 지급되는 것이 연부취득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2년 이상이라는 숫자는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연부취득, 이 연자가 해년마다 연이에요. 해년마다 연이니까 해년마다 돈 준다 하시면 돼요. 해년마다 돈 주고 취득한 것이 연부취득. 쉬라고 사이렌 울리네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